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1부터 5까지 5개의 카드가 있는데 5개의 카드를 총 3번을 뽑을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한 번 뽑고 나서 다시 넣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때 차례대로 A, B, C라 했을 때 나는 A-B에 B-C가 양수가 될 확률 구해라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는 1부터 5까지 중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을 거지. 맞니?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도 5가지, B에서도 5가지, C에서도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됐을 거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2개를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되고 싶어? 그 말은 2개의 부호가 뭐하다는 얘기야? 그 말은 첫 번째 케이스, A-B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커도 되고, 두 번째, A-B가 0보다 작고 B-C가 0보다 작고 이래도 된다는 거지. 이거의 경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A가 B보다 큰 거고 얘는 B가 C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A가 제일 크고 B고 C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너는 같은 이유로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자, 우리가 1단원 했을 때도 그렇고 2단원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나왔죠? 뭐가? 얘가. 맞아요? 우리가 지난 2단원 했을 때에는 중복조합으로 나왔었지? 등호가 붙은 상태. 그럼 얘 등호가 없는 상태는 조합, 컨비네이션으로 할 것이고, 앞에다가 공역의 개수, 뒤에다가 정역의 개수를 쓸 것이다. 무슨 말이냐? A, B, C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5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A, B, C가 1부터 5까지 중 하나로 대응되는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고, 컨비네이션으로 대응시키면 된다. 그럼 너의 대응의 경우의 수도 너의 대응의 경우의 수도 둘 다 몇 컨비네이션? 5 컨비네이션 3으로 동일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5의 세제곱분의 5 컨비네이션 3이 2개 있다. 그래서 얘가 10이니까 약분하면 25분의 4. 그래서 정답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1부터 7까지 7개의 숫자를 무슨 순열? 원순열 할 거예요. 이때 이웃한 두 수의 합이 몇이 되면 안 돼? 10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예요. 모든 상황에 이웃한 두 수의 합은 항상 10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 그럼 첫 번째,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7개를 원순열 할 거니까 6팩. 분모는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7개의 숫자를 원순열을 이렇게 할 때 이웃한 두 수의 합이 항상 몇 이하여야 돼? 1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보다 큰 경우도 있을 텐데 10보다 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물론 모든 상황이 10 이하가 되는 경우를 구해도 되겠지만 10보다 큰 경우를 구해서 빼도 될 것이고, 아니면 10 이하가 되도록 애초에 세팅을 해도 될 것이고, 즉 그냥 계산해도 되고 여사건으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 문제는 일일이 한번 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숫자는 누구야? 7이죠, 7. 그러면 7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 옆에는 무조건 몇 중에서 몇 가지에서만 들어와야 돼? 1, 2, 3 중에서만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7의 친구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2개가 여기에 들어와야 돼. 그럼 셋 중에 2개가 들어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 1과 2가 들어왔다고 치면 남는 숫자는 3, 4, 5, 6 4개의 숫자만 나머지에 나열해주면 되겠지. 그럼 누가 문제가 돼? 5와 6이 짝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지. 아, 이 경우만 고려해서 주의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7의 친구 1, 2, 3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7 양 옆에 배열을 시키자.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는 3P2가 되는 거예요. 그럼 3P2를 쓰는 순간 7뿐 아니라 양 옆에 누가 이렇게 배열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럼 3P2를 쓰는 순간 얘네들이 팀이 돼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야.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으니까 위치까지 시키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3P2 쓰는 순간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4개의 숫자만 요쪽에다가 배열을 해주면 되는데 누가 문제가 되니까 5와 6이 이웃하는 경우만 문제가 되니까, 맞아? 5와 6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이 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인데? 4팩인데 여기서 빼라고. 5와 6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5와 6을 한 몸이라 생각하면 2팩이죠? 자기들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하나, 둘,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이 된다. 여기서 4팩과 여기서 3팩, 일반 수녀를 써도 되는 이유는 3P2에 의해서 우리는 기준을 세워놨거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과 같이 일반 순열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6팩분의 그냥 얘를 6팩으로 나눈 것 같죠? 요거 계산하시오. 좀 더 골치 아프겠죠? 얘가 훨씬 더 쉬우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자, 3P 참고로 6이니까 약분하면 여기가 5팩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20분의 24에서 6이 12. 그래서 정답 10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만들 거다? 1대1 함수를 만들 거다. 자, 1대1 함수의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죠? 물론 그냥 해도 되겠지만 공역의 개수, P, 정의역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9P, 4.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끝났어요. 얘네들 중에서 모든 정의역 X는 너를 계산했을 때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즉, 예를 들어서 요 1대1 함수에 의해서 요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어디로 갔겠죠? 예를 들어 3으로 갔다면 F1은 3인 거잖아. 그럼 1분의 F1, 1분의 3 자연수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되게 만들라고.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런데 정의역이 몇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자유가 되는 거고 2와 3과 4라는 정의역만 조건에 만족하도록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F에 누구에 대응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2라는 정의역은 뭐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거야? 2, 4, 6, 8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거고 3이라는 정의역은 3, 6, 9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거고 4라는 정의역은 4, 8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까다로워? 2가 까다로운 거지? 그러니까 까다로운 너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잘 보세요. 케이스 1번. 2가 2로 간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하라고. 그러면 3은 셋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고 4는 4와 8 둘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중 하나, 2가지 중 하나.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 6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2가 4로 갔다고 하자. 케이스 두 번째.
그럼 2가 4로 갔다면 3은 셋 중에 하나 가면 되죠? 근데 4는 몇 중에 하나? 무조건 8로만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냥. 얘가 3으로 간다면 6 빠졌죠? 둘 중에 하나, 너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얘가 만약에 8로 갔다면 셋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해서 케이스 분류 꼼꼼하게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너 이렇게 있는 건 맞는데 정의역 누구도 가기는 해야 돼? 1도 가기는 해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2, 3, 4라는 세 개의 정의역은 간 거니까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이 갈 놈은 9개 중에 3개는 빠져야 되겠죠? 그럼 1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6가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정답은 9p 4분의 너네들에 의해서 6가지, 3가지, 4가지, 3가지가 되고 1에 의해서 6가지가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9, 8, 7, 6분의 6에 계산하면 16이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97에 63분의 2 이런 식으로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A, B, C 3개의 문자와 1, 2개, 2, 2개, 3 하나, 5개의 숫자 총 8개의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5개만 나열을 할 거야. 5개만. 그럼 확률 구하는 게 문제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라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 여기까지 이해 가니?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 내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A, B, C 3개와 1, 2개, 2, 2개, 3 하나 총 8개의 뭔가가 있고 그 중에서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여라. 이게 문제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될까요? 잘 대답 못하겠죠? 왜? 이게 똑같으니까 이러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맞아요? 맞아? 난 전체 경우의 수를 8P5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얘기해. 왜 안 되는 거야? 8P5는 정의가 뭐니까?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5개를 나열하는 건데 실제로 요 2개는 똑같고 2개는 똑같잖아. 우리 개념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같은 것을 다른 걸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내가 실제로 1, 2개가 있지만 이 1, 2개를 다른 걸로 처음부터 마음먹고 취급을 할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대신에 정답 끝날 때까지, 상황 끝날 때까지 얘네들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라는 관점만 유지시켜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를 이렇게 잡는다는 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즉, 이거 자리 바뀐다면 카운팅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 관점만 유지시켜주면 된다고. 계산해 볼게요. 자, 이때 5개 중에서 문자와 숫자는 번갈아서 나와야 돼.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문자가 몇 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문자가 몇 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그렇게 나와야만 한다는 거지. 문자 2, 숫자 3이거나 문자 3, 숫자 2이거나 그렇게 케이스 분류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의 곱은 6이어야 되는 거죠. 요거 신경 써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케이스 1번. 예, 사건이 되는 거죠. 문자가 3개, 숫자가 2개.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구해볼까? 그럼 문자는 이미 A, B, C밖에 없는 거고
번갈아 나와야 되니까 문자 3개와 숫자 2개가 나열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문자는 A, B, C로 확정이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고? 3팩이고. 이제 숫자 2개만 나열하면 되는데 나 조건에 의해서 수의 곱이 몇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몇이어야 돼? 2, 3.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 3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2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 2, 3이거나 3, 2거나 그렇게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는 2, 2를 뽑을 거냐? 2, 2를 뽑을 거냐? 그걸 결정해 줘야 된다고. 왜? 전체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곱하기 2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케이스 2번째. 문자가 2개, 숫자가 3개가 있다면 문자 2개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문자는 저 3개의 문자 중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나열해 줘야 되는 거니까 3P2. 그러면 이제 2개의 문자는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자, 숫자가 중요해. 숫자는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몇이어야 돼? 그러면 6이려면 숫자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1, 2, 3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1, 2, 3이라는 3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3팩인데 1, 2, 3이 왔다면 요 1은 앞에 1인지 뒤에 1인지 요 2는 앞에 2인지 뒤에 2인지 그거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너분의 너 더하기 너 이렇게 정답이 됐던 거예요. 계산 8, 7, 6, 5, 4분의 얘는 4, 6, 24죠? 더하기 얘는 6, 6에 36에 4니까 몇이죠? 144인가요? 그러면 더하시면 몇이죠? 168인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4 약분하시면 42, 6, 7에 42 약분하면 40. 그래서 정답 40분의 1.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는 주사위 2번 던져서 A와 B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야? 6의 제곱이 되겠죠? 물론 주사위 2번 던졌다고 전체 경우의 수가 항상 6의 제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끝까지 읽어는 봐야 돼. 그쵸? 그런데 뭐 읽어보니까 특별한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6의 제곱. 그런 경우들 중에서 나는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가 문제야. 갑자기 수열? 엥? 그래서 봤더니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수를 A, 두 번째 수를 B, 즉 A와 B 자리에는 1부터 6까지 숫자들이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요 관계식이 결정이 될 것이고 요 관계식에 의하여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을 구했을 때 2와 5 사이에 있는 경우를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그럼 사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36가지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케이스를 분류할게요. 첫 번째. B는 뭔지 모르겠는데 A를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지. 그러니까 요 A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짝수일 때. 즉 무슨 말이야? A가 2, 4, 6일 때. 그럼 주어진 관계식을 봤더니 어떻게 관계식이 이루어져 있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B도 어차피 1부터 6까지 숫자인 거잖아.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무슨 점화식이야? 등차 수열 점화식인 거죠. 이거 어차피 숫자니까. 아, A가 2, 4, 6이면 AN은 공차가 B분의 1인 등차 수열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인 B분의 1을 몇 개? 3개 더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네가 몇과 몇 사이에 있도록 이렇게 되는 B를 찾아라. 이게 문제였던 거야. 어차피 B는 양수니까
항상 얘는 2보다 컸겠죠. 3 더하기 뭐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쪽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b분의 3이 그래서 2분의 3보다 그러니까 b는 2부터 6까지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b에서 5가지, a에서 3가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건 15가지.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야. 다시. 이거 멍 때리면 그냥 끝이에요. 전 모릅니다. 알아서 하시고. 두 번째. 다시 a가 홀이라고 합시다. 135. 그럼 주어진 점화식의 모양은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차피 b자리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숫자를 더한 등차수열 점화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네 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3이니까 b분의 공차 3개. 이렇게 네 번째 항이 2와 5 사이에 존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3에서 얘 빼면 항상 5보다 작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쪽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면 b분의 3이 1보다 그러니까 b가 3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4, 5, 6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가지일 때 b 이렇게 3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9가지가 두 번째 정답. 그래서 최종 정답은 전체 경우의 수 6의 제곱에서 15가지, 9가지. 얘가 24가지. 6 곱하기 6 약분하면 4. 정답은 3분의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6번은 문제가 이래요. 이게 문제가 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못 읽어. 그거에 집중하는 거야.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를 읽는 거에 집중하는 거라고. 잘 들어보세요. 자,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를 복원 추출, 반복해서 3번 사용할 거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럼 A, B, C 중에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4, 2, 4.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얘가 순서대로 4, 2, 4인 거야. A, B, C. 그럼 집합 A는 원소가 X인데 X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X가. 그게 A집합의 원소라고. 그럼 A집합의 원소 X는 몇이에요? 2 아니면 4죠. X는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있으면 한 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집합의 원소는 2, 4 몇 개다? 2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인 거야? 그래서 나는 A집합의 원소가 몇 개거나? 2개거나. 자, 기다려. 그럼 A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되고 싶다는 건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지. 결국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 중 중복 포함해서 3개를 뽑아 나열할 때 똑같은 거 2번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라는 거야. 읽었니? 자, 두 번째. 이렇게 되거나 A의 모든 원소는 뭐거나 홀수거나.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다 이해 가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됐고, A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할게요. 그럼 A의 원소가 2개란 얘기는 무슨 뜻이었다고? 1부터 4까지 중 3개가 있는데 셋 중에 2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112거나 113이거나 114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리가 확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가지게라고 한다면 첫 번째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세 번째도 4가지. 즉 전체 경우의 수를 4의 세제곱이라고 잡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A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되는 경우가 112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112도 되지만 211도 되고 121도 되어야 한다.
왜? 전체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A제곱의 원소가 2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세보자. 그럼 1, 2개인 경우가 3가지 있죠? 2, 2개인 경우도 3도, 4도 다 3가지씩 있었겠지? 그러니까 너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요? 12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1, 1일 때 3가지, 2일 때 3가지, 줄지 마. 1, 1일 때 3가지, 2일 때 3가지, 4, 4일 때 3가지. 그래서 총 12가지. 3, 3일 때 3가지를 말 안 한 것 뿐이죠. 자, 여러분! 1, 1일 때 이렇게 3가지 있죠? 3가지. 2일 때도 3가지 있죠? 3, 3일 때도 3가지 있죠? 4, 4일 때도 3가지 있죠? 총 몇 가지 있어? 12가지.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12개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리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몇 개 있다? 그래서 총 36가지.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다시 설명. 자, 원소가 2개려면 3개 뽑았는데 셋 중에 2개가 똑같아야 돼. 똑같은 게 11이라고 하면 112, 113, 114 이런 경우가 총 12가지 있다고. 221, 223, 224, 331, 332, 333, 441, 442, 444, 443. 근데 112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12라는 3개의 숫자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곱해서 36가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공차를 더 빨리 사와야 되겠네요. 자, 8번까지는 하자 일단.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NA가 2가 되는 경우의 수 그래서 36가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잠깐 보세요. A의 원소가 모두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면 되죠. 이거 끝난 거야. 이거 끝났고 A의 원소가 모두 홀수여야 돼. 그럼 A의 원소가 모두 홀수라는 건 3번 뽑았을 때 3개의 숫자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 찾으란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1, 3 이러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 근데 1, 2, 3 이런 건 언제?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무슨 경우만 있어요? 이 경우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A의 원소,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중복한 거 빼면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를 정확히 케이스를 구했다면 A의 원소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가 이거와 이것만 따로 더해주면 되겠지. 이 2가지 경우는 여기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만? 2가지 경우만 더해주면 되겠다. 얘는 자리 바꿔도 경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의 세제곱분의 38. 그래서 얘가 64죠. 그래서 약분하면 19, 32. 그래서 정답 32분의 19.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공이 총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1 아니면 2가 적혀 있다. 그 말은 1과 2가 몇 개인지 알아요? 그걸 모른다. 그거 구하라는 얘기다. 우리의 경험상 걔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 A개, 얘 8-A개 있다. A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때 8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한꺼번에 이렇게 뽑을 거라고. 그 말은, 이 말은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83. 전체 경우의 수 구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때 3개를 뽑았을 때 세 수의 곱이 4배수인 상황을 A라고 하고 세 수 중 1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A 사건 잠깐 봅시다. 3개가 뽑혔어. 1 아니면 2가 뽑혔을 거 아니야? 맞아? 3개를 곱했을 때 4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 세 개 다 2인 경우 곱하면 몇이니까? 8. 그러니까 2인 경우. 또 무슨 경우가 있을까? 1 하나, 이 두 개인 경우. 이 경우의 경우의 수가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기다려봐. 잠깐 이거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B의 사건은 뭐라고? 뽑힌 3개를 뽑을 건데 3개 뽑은 것 중 1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대. 뭐 그렇구나. 이때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A 교집합 B의 A 곱사건 B의 확률이 7분의 3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A 곱사건 B가 무슨 사건인 거야? 8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3개의 곱이 몇 배수면서? 세 숫자 중 1이 적어도 하나 있는 거. 즉, 요 사건은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네,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7분의 3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라고. 확률 구할까요? 그럼 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그럼 A 곱사건 B라는 사건은 이렇게 될 확률 구하라, 경우의 수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고 2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이렇게 뽑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56분의 A 곱하기 8-A 곱하기 컴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7분의 3이죠? 그럼 분자분모에 8 곱하면 8, 7에 56이 24죠?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되는 경우? 24가 되는 경우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컴비네이션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졸라 귀찮죠? 어차피 A는 1의 개수인 거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 A가 1이면 7 컴비네이션 2. 이거 아니죠? A가 2면 여기가 12여야 되지? 2면 6 컴비네이션 2. 10이 아니죠? 3이면 얘 8이면 되지? 3이면 3 집어넣으면 5 컴비네이션 2니까 10이니까 안 되죠? 얘가 4면 얘가 6이면 되지? 4면 4 컴비네이션 2, 6 왔고 딱 맞네. 아, 그러니까 A가 몇 개구나? 6개구나. 4개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아, 다시 원래는 이거 컴비네이션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다는 걸 4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PB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럼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3개 뽑을 거고 PB가 된다는 건 3개를 뽑았는데 나는 이 사건만 궁금한 거죠? 1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적어도 하나가 1이라고. 그럼 3개 뽑은 게 전체가 몇이 되는? 2가 되는 경우 구해서 전체 1에서 빼는 게 낫겠죠? 여사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뽑는 경우? 3개 뽑는 경우. 여기 1에서 빼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 빼기 83이니까 8, 7, 6에 분모는 어차피 분자분모 컴비네이션 3이니까 안 쓴 거예요. 4, 3, 2죠?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그래서 14분의 1이니까 14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시면 정답은 2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1학년이 4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2명이 있다. 총 9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9팩 쓰고 끝났을 거예요. 이때 3학년 사이에 1, 2학년의 학생 수를 X와 Y라고 할 때 X 곱하기 Y가 9보다 작을 확률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러면 3학년 2명 사이에 1, 2학년 몇 명씩 들어가냐고. 이거 케이스 구별 다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3학년 2명 사이에 1학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1부터 이거 다 되는 거잖아. 3학년 2명 사이에 1학년이 1명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2명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3명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많죠.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사건으로 하자. 그래서 x 곱하기 y가 여사건이니까 등호 같은 거 좀 신경 쓰시고 9 이상이 될 확률 구해서 전체 1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9 이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적죠? 그래서 이 확률 한번 구해보자. 그럼 9 이상이 되려면 9가 되려면 두 개가 몇이어야 돼? 3, 3이면 되는 거죠. 9보다 크려면 몇이면 돼? 4, 3이면 되는 거지. 이것밖에 없죠? 맞아요? 어차피 1학년, 2학년이 4명, 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구해서 빼주자.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오세요. 첫 번째. x가 4, y가 3인 경우. 그럼 x가 4, y가 3이라는 얘기는 뭐야? 3학년 2마리 사이에 1학년, 2학년이 모두 들어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의 수는 3학년 2마리가 있고 모두 7마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3학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2팩. 나머지 7마리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7팩. 이게 첫 번째 정답.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케이스 두 번째. x가 3이고 y가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x와 y 사이에 1학년 3마리, 2학년 3마리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1학년 몇 마리 있으니까 4마리 중에서 3마리 뽑고 그럼 내 눈앞에는 1학년 3마리 있는 거죠. 1학년 3마리, 2학년 3마리를 이 3학년 2마리 사이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팩? 6팩. 맞아요? 그리고 3학년 2마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 2팩.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근데 1학년 한 마리 남았죠? 왼쪽에 있을 거야? 오른쪽에 있을 거야?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사건이죠? 그래서 1에서 빼시면 됩니다. 9팩 분의 2팩, 7팩 더하기 얘가 4니까 8에 2팩, 6팩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약분해서 정답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커서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